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너무 더워요. 그쵸. 너무 덥죠. 근데 이런 날 좋아. 습도만 좀 안 높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습도가 문제예요. 서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두통의 하루였습니다. 보통? 두통 때문에 두통. 보통. 음. 더위를 못 느껴요. 그 뭐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루 음. 종일 에어컨 트니까 그것 때문에 두통이 막 더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도 오늘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아침에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켜놓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나도 그랬어. 그래 몸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붕 뜬 것 같고 사람이. 웬만해서 제가 뭐지? 속이 안 미식거리거든요. 나랑 같은 증상이시네. 이건 뭐지? 보니까 에어컨이었어. 범인이. 그래갖고 에어컨 끄고 더운 채로 그냥 계속 있어. 저는 더위를 잘 견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름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근데 추운 건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에어컨을 너무나 원했지만 정말 저는 에어컨을 끝까지 고집했어. 안 사는 걸로. 그런데 3년 전에 샀지. 3년 전에 샀고 작년에는 우리 애가 또 고3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달았고 했는데 어제 또 난리가 났지. 애들은 에어컨에 켜놓고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실외기 밖으로 큰 에어컨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작은 방에 있는 조 에어컨은 물을 받아요. 요 앞 베란다에 물통이. 그러니까 요 놈들이 신경을 안 쓰면 물이 넘쳐. 물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니들이 정기적으로 갈아줘라라고 했는데 벌써 물이 넘쳐서 작년하고 저작년에도. 근데 나는 내가 견딜만 하니까 아직은 에어컨을 안 틀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선풍기를 이용을 하라고 이제 리모컨 2개를 감춰놨지. 어제 폭발하더라고. 리모컨 어디 숨겨놨냐고. 그래서 있는 데를 가르쳐 줬어요. 아니 리모컨 없으면 못 키나? 이렇게 누르면 켜지잖아. 귀찮잖아. 킬 수는 있겠지. 키긴 켰더라 하루는. 근데 난리 치더라고. 리모컨 어딨냐고. 영엄마가 또 숨겼다고. 성주야 그렇게 살지 말자 하더라 우리 신랑이. 그랬습니다. 저는 에어컨 어제부터 에어컨 없이 못 살겠던데. 어제부터 종일 어제 오늘 계속 종일 에어컨 틀고 살아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털이 많아가지고 또 걱정도 되고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한의원 갔다가 그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책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시대 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빌려가도 괜찮다고 하시길래 빌려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성시대를 좀 들어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햇살쌤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뀌었네. 뭐가? 안경이 없네. 그치. 안경 벗었잖아. 축하드려요. 나도 벗고 싶다. 따라가. 어딜? 6개월 후에 얘기해 줄게.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아,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구나. 이게 앞에 있는 건 진짜 잘 보여요. 완전 새날이 열렸어. 근데 워낙 제가 이렇게 눈이 좋은 왜 멀리가 잘 보였거든.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약간 그게 있어. 그래서 6개월 후에 괜찮은지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운동할 때 정말 불편해 안경. 난 책 읽을 때.
두통이 일어나가지고 못 받. 음. 우리 오늘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몇 페이지인가요? 오늘 비교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 책임 부정하기. 책임 부정하기. 책임 부정. 책임 얘기 아, 나왔다가 딴 길로. 비교 아니고. 책임 부정하기 하다가 딴 길로 빠졌죠. 아, 책임, 좋습니다. 책임 얘기 나와가지고 질서 나왔는 것 같다. 아, 책임.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이 파트에서 좀 와닿는 문장이 있었다. 네. 저는 이 방해하는 말, 그죠? 우리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릴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 간다, 그죠? 이런 것들.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혼냈다, 때렸다, 이런 거.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피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책임의 의식을 흐려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53페이지 보면 이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빨간 박스에 보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여성분처럼 내가 꼭 밥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제가 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처럼 저는 이렇게 밥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은 상관없죠. 남편은 뭐 제가 뭐 해준 음식 뭐든지 다 잘 먹으니까. 근데 애들 입맛에 계속 맞추다 보니까 제가 밥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왜냐면 둘이 식성이 다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니네들 식성에 맞추지 않고 내 식성에 맞춰서 음식을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장 보기가 너무 수월하고 장 보러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담으니까. 그리고 밥하는 것도 너무 수월하고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아들 반응이 있잖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이제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 큰애가 그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밥을 해놨는데 그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제 그러죠. 힘들게 밥을 해놨는데. 근데 제가 요즘 언애가 한 2주 넘었죠. 그렇게 선언하고. 근데 불닭볶음면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요, 좀.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처음에는 자기도 그러네? 이러는 거야. 너 그러네? 이러더니 자기도 조금 생각을 해보더니 예전에는 엄마가 해놓은 밥이 먹어야만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먹어야만 되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하면 배가 고프면 좀 자극적인 게 땡겼대요. 약간 반항 심리가 있었던 거지. 정황감이 생긴 거지. 예, 예. 그래서 자극적인 게 땡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해준 반찬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불닭볶음면을 거의 2주 동안 안 먹었어. 계속 밥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애도 카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카레 먹을 때마다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별말을 안 하고 한 끼 정도는 먹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 좋아진 거예요. 어쨌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물 반찬도 좋아하고 카레도 좋아하는데 애들 눈치 보느라고 진짜 가끔 했거든요. 요즘은
지난번에 이틀 내리 카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지. 그냥 결국은 어쨌든 지금은 가족이 다 좋아졌어. 저도 밥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고 애들도 부담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이제 지도 그런 걸 아는 거지. 아, 엄마가 밥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놓으면 그 자체가 밥이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이 부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든 가족이든.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선택할 수 놀라워요, 있다. 지금. 너무 공감이 놀라워요, 많군요. 정말. 그러니까 나도 놀라워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다 좋은 걸 여태까지 다 스트레스 받고 있었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요즘은 밥을 가끔씩 엄마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밥하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이제 지도 알았으니까 가끔 한 끼씩 해주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거나 아니면 성장기 어린이거나 막 이럴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 고든님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 다 컸잖아, 그죠? 저도 이제 저희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큰애는 이제 전 성장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먹고 싶어라고 이렇게 제가 딸한테 묻거나 이러면 네 좋아하는 아들한테 왜 안 물어봐라고 얼마 전에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쟤는 다 컸잖아. 쟤는 다 컸잖아. 그러니까 걔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내가 막 케어를 하고 막 이렇게 좀 더 컸으면 내가 원한 내 욕구가 우리 아들이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성장을 위한 뭐를 뭐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욕구가 있다면 이제 쟤 다 컸어. 그러니까 먹든 말든 굶든 이제 쟤는 조금 말고 이제 또 커야 되는 차라리 둘째한테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근데 이제 그 둘째까지도 다 크면 지들이 라면을 먹든 밥을 굶든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기 우리 애기들 할머니들 야단치잖아. 밥 먹으라고 숟가락 들고 엄마들이 꽁무니 막 따라다니며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막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맥락적으로 또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숟가락을 들면서까지 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욕구란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한 며칠 굶겨봐 밥 달라고 난리 칠 거야라고 하겠지만 그 엄마도 그런 거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까요? 잘 안 먹는 애들은 기질적으로 잘 안 먹고 잘 먹는 애들은 기질적으로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실 이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둘 다 좀 마른 편이거든요. 밥을 잘 많이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엄마 식성에 맞춰서 엄마가 먹고 싶은 반찬을 이제부터는 할 거야. 나는 밥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으니까. 근데 애들이 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더라고. 받아들이더라고 순순히. 그 애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욕구를 자제하고 좀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희생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애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스트레스, 희생했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그게 애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해놓은 밥도 안 먹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런 스트레스 자극을 빼버리니까 애들도 더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더 밥을 더 잘 먹게 된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아까 그 송이님의 사례의 경우에는 뭐랄까 일단 송이님이 스트레스가 없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야만 한다 보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바꿔 말하는 방법을 쓰면 내 정신건강, 너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임감이 나에게도 이렇게 그 강요로 다가오는 나는 밥을 해야 돼.
라는 강요로 다가오는데 보통 책임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잖아요. 너는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어찌 보면. 근데 그것도 엄청 문제고 책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94페이지에 마지막 그 분단의 중간쯤에 보면 일반 대중의 온순함과 책임감의 결여 그리고 모든 부당한 명령들에 대한 비굴한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비굴한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감을 누군가에게 떠밀었을 때, 나약한 그 정신의 인간이 그 책임감을 내가 그걸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떠안았을 때, 이제 그 비굴한 순종이 결국에는 인류를 파괴할 거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치 그 시절에 가스실에 가스를 넣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물론 본인에게 선택권이 없었겠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그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세뇌되고 그 인류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이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만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야 라고 결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책임감에 대한 그 순종도 매우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나치라던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만약에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선택하기로 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쑥 들었어요. 그렇죠. 나의 저항하는 것. 그치? 나의 상사고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민족, 우리나라 만약에 나의 민족이 모두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니야. 혼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문제. 그리고 독립운동하러 나는 가야지. 가스 밸브를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같이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주로 가야지, 만주로. 비폭의 정신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 그 진실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라는 거에 그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잠깐 우리 일상에서 다루고 넘어가지만 조금 크게 본다면 뭐 국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역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만연된 우리 그 책임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연된 거 그냥 우리 그냥 그래 뭐 다 그렇게 하더라.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그 속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부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그냥 그 불합리하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의식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의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를 밝힌다는 단어가 아름답네요. 음. 책임하면 항상 떠오르는 일화가 그거거든요. 제가 어느 워크숍을 갔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숙제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내 기억에 남거든요. 남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하지 않는 걸 선택하신 거고 그 대신에 아마 다른 것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번 숙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서에는 좀 이렇게
좀 껄끄러움이 있죠. 숙제를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받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 무시하나? 그렇지. 애들이 그럼 반항해? 어. 바로 그 제가 환자 교육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밥보다 반찬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간식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다 좀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환자분도 훨씬 더 저는 이제 환자 교육에도 이제 이런 MVC를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방금 오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냐면 이게 되게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아유, 평생 그렇게 안 먹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먹어라 카독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교육을 막 하다가도 3개 가르쳐 주고 싶다가도 하나만 얘기하고 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선생님 얘기처럼 그 오코치님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못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선택하신 거죠.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환자분한테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세요. 좀 젊으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되겠죠라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반 정도 있고, 반은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됩니다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나는 가르쳐 주는 대로 먹을 거예요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반은 있어요. 정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으시는 분한테는 저는 그러죠. 어머니, 저는 교육자라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는 합니다. 자, 얘들아, 오늘 복습해. 오늘 배운 거. 그리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해와.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은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예습을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안 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학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전 그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을 어머니한테 해드렸는데 제가 어머니가 태어나거나 아버님이 태어나면서 집에서 밥 먹는 거 따라다니면서 제가 볼 수는 없어요, 교육자가.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님과 아버님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또 자녀분이나 손자분한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예습해라, 복습해라 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교육받으신 걸 본인이 꼭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반쯤은 수긍하세요. 할지 안 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피드백은 안 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선택함으로써 온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때 자기의 선택에 힘을 대해서 줘야 그러면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니까 자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때 또 책임을 미루죠.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이런 거. 저는 무슨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냐면 이제 식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돈 많아서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머니 건강해서 자식들이 어머니 건강 걱정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어머니 물려주는 재산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막 이해한다니까. 자식 얘기하면 맞지 라고 얘기도 하세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네. 자, 책임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 넘어가시죠. 삶을 소외시키는 다른 형태의 대화 방법들.
삶을 소외시킨다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네요. 여기에 강요가 나오잖아요. 처음이 이게 또 연민을 막는 의사표현 방법이다. 강요가. 그래서 특히 힘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 결국은 부모가 아이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5쪽 가운데 보면 부모, 교사,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을 고쳐서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다. 저는 부모로서 저도 그다음에 뭐 교육자로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뭐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애들 방 청소 치우는 거 되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왜 될까, 그게? 근데 우리 애가 10대 때, 중학교 때는 진짜 방 청소하는 걸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과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기뜸을 해주시더라고. 애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부자리 개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침대가 없는 상태여서 이부자리 개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침대를 사줘 버렸거든요.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침대를 사주는 걸로. 근데 지금은 되는 게 이게 강요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르리라는 위협을 암시적으로든 분명하게든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방을 청소 안 하면 엄마가 혼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어쨌든. 근데 지금은 방 청소를 안 해도 내가 혼내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다 큰 애들을 뭐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그때는 안전하지 못했고 애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 지금 책상이 지금 되게 깨끗하거든요. 지금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혼날 건가 안전한가 안 한가. 그 메시지가 애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 이 MVC 이게 강요가 아닌 부탁으로 애들한테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한 거는 부탁으로 들렸던 거지 강요가 아니라. 고든미 집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MVC 이거 2번 아니, 읽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책 한 권 읽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놀라울 뿐이에요, 기억을 지금. 살렸네, MVC가. 그러니까요. 난 이 진짜 이 책 진짜 저는 애들이 안 바뀌고 제가 바뀌고 있잖아. 방학이라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갔어. 이제 요즘 습하고 이제 빨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 아들한테 얘기를 했지. 누구누구야.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 엄마 출근해. 자, 세탁기 켜놓고 갔으니까 이거 좀 다 되면 형진아 좀 널어줄래? 라고 얘기하고 와서 이름 얘기할래? 근데 애가 엄마는 괜찮아. 아들이 나중에 삐 처리해달라고 쫓아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지는 들었지. 분명히 내가 든 걸 확인하고 이제 같이 출근을 했는데 하기 싫은 표현이 막 얼굴에서 벌써 묻어 나오더라고. 하면서 막 하기 싫은 게 이제 출근을 하고 점심 먹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 형진 엄마가 출근할 때 했던 말 기억나지? 이러니까 한숨부터 쉬어. 한숨부터 얼마나 하기 싫을까? 막 하기 싫다는 그 표현이 막 한숨 안에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지. 정말 하기 싫겠다. 엄마가 뒷베란다 앞에 빨래통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빨래 담아서 좀 널어줘. 근데 한숨 소리에 근데 형진아 진짜 하기 싫지. 하기 싫으면 세탁기 문이라도 열어놔줘.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고 퇴근을 하고 탁 갔는데 세탁기 문이 열려 있어. 세탁기 문만 열려 있어.
내가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기대는 했지. 그 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지. 저 새끼 저거 이제 맛있는 거 내가 안 사줄 거라고. 나 실망이 너무 크다고. 애기 아빠 그러더라. 네가 왜 기대를 하냐고. 기대를 한 네가 잘못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헹굼 한 번에 탈수 한 번 해서 다시 제가 널었어요. 제가 널었어요. 제가 널었습니다. 그래도 문 연 것까지는 했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국 강요였네요. 그렇죠. 강요를 실망했다는 그 자체가 강요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실망한 게 제 생각에는. 기대를 한 거지. 예, 제가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기대 없이 정말 지가 알아서 절대 안 하지. 한번 해봐봐. 이런 거. 해봐봐. 어? 아니 뭔가 그 진짜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강요하지 말고 그냥 요청으로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을 열어준 거에 너무 감사한 거. 그래. 그게 이제 부탁인 거지. 저는 내가 애들한테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 근데 나 그러니까 그렇게 문 열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절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방을 치워달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저는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한 번에 되겠나?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랬는데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장가 가면 할 거 아니야. 장가 가면 결혼하면 할 거 아니야. 마누라가 해주겠지 또. 그러니까 마누라가 해달라 하면 할 거 아니야. 기대가 없으면 네. 그거를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애한테, 내가 그 설거지를 남겨두고 출근을 할 때, 뭐 시간 나면은 저거 뭐 한번 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가거든요. 둘째한테. 근데 그게 기대가 없으니까 갔다 와서 돼 있으면 되게 고마워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반드시 해놔야 돼? 라고 남편한테 얘기해놓고 반드시 안 해져 있으면 저놈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끗 차이인데 참 중요해. 근데 제목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잖아요. 그게 되게 외롭다. 삶이라는 거는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외됐다는 거는 뭔가 혼자라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왕따 당한 느낌이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안 해야겠네. 그치, 외롭지. 맞아요. 제가 예전에 애들 열심히 힘들게 밥 해놨을 때 애들이 그렇게 딴 거 라면 먹고 막 불닭볶음면 먹고 이러면 좀 외로웠어요, 진짜. 좀 서운했어. 근데 지금은 네, 지금 좀 따뜻한 것 같아. 약간 마음이. 56쪽의 빨간 박스 보면 삶을 소외시키는 말에는 깊은 철학적, 정치적 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가를 알아차리기보다 이제 강요하고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을 배우면서 자랐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담론을 읽을 때도 이 계몽주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럴 때 개혁이고 멋진 생각이고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막 좋게 봤었어요. 물론 좋은 긍정적인 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받는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 사회 안에서 뭐뭘 하면 안 되고 무엇은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게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안의 생동감, 느낌과 욕구를 차단하도록 배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외시키는 말들 자체도 이런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예 같은 사고 구조를 아까 우리 요 앞에 책임할 때 나왔던 온순하게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소외시키는 이런 말들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든 이제 자기 편하게 끌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좀 주입해서 끌고 가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게 마지막 줄에 57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욕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앞에 남들이 대학 가니까 다 대학 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거에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온순한 하인이나 착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지금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여하고 더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에는 각자 개인의 느낌과 욕구에 좀 더 충실하도 되지 않나. 20세기에 막 산업혁명하고 막 이럴 때는 다 자기 느낌과 욕구에 만약에 충실했다면 또 이런 발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나는 그냥 그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 어찌 보면은 그 좋은 시대로서의 그 다리 정도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거 나와요. 나쁘거나 잘못됐음을 암시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 그냥 지금 정치나 이렇게 교육의 어떤 방법, 문화 뭐 이런 것들에 암시되어 있는 그런 도덕주의적 판단의 교육이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 하는 판단의 기준을 외부의 권위자에게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태 우리 앞 세대는 늘 외부의 권위자에게 구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아이들 보면 엄마 나 가도 돼? 엄마 나 먹어도 돼?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이런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은 선생님 저 물 먹어도 돼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선생님 책 뭐 읽을까요? 그 다음 저 뭐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리 같은 그런 그 중간의 역할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색깔 있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 그 느낌과 욕구를 자기 자신의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말 핵심적인 원함, 바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떤 권위라던가 도덕주의적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얽혀 있는 아직은 그런 중간 세대가 아닌가. 우리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도 약간 그런 것들이 묻혀가는 그런 세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햇살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55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우리 형진이가 엄마는 절대 나를 많이 갈래를 나온다. 넓게 할 수 없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네. 착한 녀석. 엄마를 가르치네. 근데 결국 엄마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또 스스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알게 될 거예요. 송이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자식이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세탁기 문 놀라운 열어준 걸로 능력. 만족. 뭐라고?
세탁기 문 열어준 걸로 만족. 감사. 세탁기 문까지 왔다. 이것도 기대인가? 다음을 기대하고 있네, 자연스럽게. 근데 기대를 버리면 또 마음이 편해요. 다만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않는 나의 어떤 영역들이 이제 좀 이렇게 흐트러질 뿐이지. 그 영역도 서로 좀 이렇게 조율해서 나누면 사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이렇게 그 민주적으로, 참으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난 냅두고 있지만, 난 귀찮아서 냅두고 있지만. 그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되게 와닿고, 제가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버린 상태로 난 다시 20대를 겪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내려놓았다고 내려놓았을 때 오는 자유를 이 나이가 되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대는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내려놓을 때 나한테 더 많은 것이 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20대는 막 이렇게 새로운 거를 습득하고 배우면서 사실 욕망하면서, 욕망이 아름다운 세대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용서도 되고 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그런 면에서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게, 이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갈수록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밥 하는 것도 엄마가 좀 가르쳐 주고, 좀 설거지도 하고, 집 빨래도 좀 속옷도 지가 빨고, 그래야 시집 보내도 지가 또 하지라고 해주는 엄마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엄마가 딸을 하나도 안 시켜. 그러면, 저 집은 하나도 안 시켜. 그래서 다 엄마가 해. 딸한테 뭐 하라고 얘기 안 해. 라고 하지만, 그 딸도 결혼하면 다 하더라고. 가르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가르쳐줘도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유튜브가 가르쳐주고, 네이버 지식 검색이 가르쳐주고, 저희 딸도 감자 짜글이 잘 만들어요.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엄마 해줄게, 먹고 싶어 할래라고 하면 장 보고 와서 지가 만들어서 해줘요. 그런 거 먹을 땐 좋지. 좀 자주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보입니다. 시켜서는 안 하지만. 그래, 지가 좋아야지. 맞아. MVC는 제가 해보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삶에서 나의 스케줄.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스케줄을 가진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사는 어떤 그런 관계 맺고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공간이나 나의 삶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이 MVC에 있지 않나. 그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이 MVC를 얘기하면 처음에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비폭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이 비폭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는 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살아, 나만 손해보면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코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매우 나를 배려하는 내가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걸 굉장히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존중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네요. 존중.
저는 내가 내 욕구가 뭔지가 와닿았어요. 해설쌤 얘기처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밥을 이거 왜 차려야 돼? 내가 왜 가족들 빨래를 다 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눴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방이 지저분하면 아이한테 네 방이니까 네가 좀 정리 좀 해라고 했을 때 안 되잖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 방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건 내 욕구인 거지. 나의 욕구인 거지. 그래서 아이가 안 치워서 지방을 정리를 안 해서 내가 계속 불편함은 내가 안전하지 않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한 내면을 위해서 나의 욕구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깨끗한 환경에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욕구를 내가 인지하면 내 손이 내 딸이지. 내가 치워야지. 왜냐하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나를 회장님이 뭐라고 사랑하는. 얘기하셨냐면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거 치우는 게. 내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아이의 욕구에는 내 방을 치우고 내 책상 위를 먼저 치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아이는 나보다 작은 거지. 내가 더 많은 거지. 엄마가 더 많은 거지. 많은 사람이 지는 거야. 그 욕구를 아이가 느끼지 않을까? 엄마가 그 강한 욕구를 이 방이 깨끗해졌으면 그렇지, 하는 그렇지. 그 욕구를 애도 느끼니까 저항을 하는 수도 있지. 저 그렇죠. 잘 안 치워져요. 그러니까 기대를 버려야 돼. 치울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 그 아까 엄마- 빨래도 똑같은 것 같아. 엄마는 그것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있지만 아이가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치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네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는 게 코칭이죠. 코칭. 맞아. 근데 욕구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네가 이렇게 좀 잘 치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도 좀 약간 부담스러워. 음, 내가 아이라면. 치우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 바람. 아이가 그 그렇게 바람이 컸으면 있어라는 좋겠다는 거를 바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내가 딸 입장에서 좀 들으면 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난 딸에 자꾸 빙의가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담이 안 될까요? 1차원적으로는 그냥 내비두는 거. 아니 결과적으로는 내비두는 거지. 응. 음. 그냥 내비두는 거. 그리고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엄마는 이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금 방금 어떻게 들렸냐면 약간 책임 회피처럼 들렸어요.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책임. 엄마의 책임 회피. 나는 네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잘 치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가 약간 그렇게 들렸고 그냥 나는 깨끗한 방을 보는 게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솔직하게 이렇게 딸 입장에서 들릴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욕구. 그러니까 잘 돌보고 싶은 욕구. 내 딸을. 그것도 이제 약간 그런 강요가 들어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작은 애가 지금 그 자취를 한 지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우리 작은 애가 진짜 안 치워요. 근데 자취방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이상을 넘어서 방을 진짜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침대 커버, 베개 커버도 다 지 마음에 드는 걸로 뭐 옆에 이 스탠드까지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가 여기서 살자 바꾸자. 진짜 너무 아늑하게 꾸며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의 그 욕구인 다 한다니까 애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깨끗한 방을 보고 싶은 거지. 그게 욕구가. 그러니까 코치님 말씀이 더 애들한테는 솔직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컸으면 좋겠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돌보고 싶은 욕구였네요. 아이를.
거기에 이제 내 강요가 들어간 거지. 네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넌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욕구들이 이제 들어간 거지. 우리 그 뒤에 나오면 판단 얘기 나오잖아. 그것처럼 이런 걸 보면 아 얘가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애로 클 것이야 하고 약간 미리 판단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 미리 판단하는 그럴 것이야 아, 이렇게. 다음 장 그 비슷한 시 같은 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행동을 보고 제가 저럴 것이다. 도덕적인 판단. 딸이나 아들을 한 명 데려다 놓고 같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 입장식 퀴즈 있어 바로. 뒤에서 몰래 듣고 있어 지금. 에어컨 때문에. 아니 책이 있었어요. 사춘기 자녀와 뭐 부모에 대한데 엄마하고 아들인가 딸인가 그 사춘기 그 친구하고 비폭 대화를 하는 그 책 써놓은 걸 있었는데 약간 그거 생각나네.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좀 폭력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그걸 바꿔가는 과정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판단하는 게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 아이들한테는. 엄마는 성장기, 아이는 사춘기인가? 그렇지. 또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에 저항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덕지덕지. 저항감이. 덕지덕지. 우리가 내뱉는 말에 판단이 덕지덕지 있잖아. 너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할래?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갖고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애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맨날 그런 그 판단과 그 은연중의 저주와 막 이런 것도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나는 가끔 내뱉고 가만 저녁에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옆집 아들처럼 키우고 옆집 딸처럼 키우면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거.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가 옆집 애 가지고 뭐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으니까. 사랑만 주고. 내가 문제네.